안녕하세요. KB부동산 TV의 친절한 부동산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어요. 저와 함께 이제 친절한 부동산을 이끌어 주실 네. 이지선 성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정프로님과 함께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셨잖아요. 저희 내부 직원이 이지선 성우님 꼭 모셔와라. 아, 그래요?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요청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 또 이렇게 흔쾌히 또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정프로님이랑 같이 나왔을 때 너무 저희도 재밌었고 보시는 스태프분들도 그리고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아마 너무너무 재밌게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정프로님 없어도 네.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알겠습니다. 정프로님의 빈자리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그럼요. 이제 네. 우리끼리도 재미있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화이팅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시 고개 드는 갭 투자. 부동산 뇌관되나? 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네. 이 갭 투자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저는 너무 빠른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 초만 해도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갭 투자 얘기가 나온다. 올해 초에 월세를 받는 분들이 좀 늘어났다. 제가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다시 이렇게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제가 자료로 한번 전월세 전환율을 한번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현재 경기도는 이제 5.26%죠. 이 그래프의 추세를 보시면요. 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월세 전환율이 같이 낮아졌다가 네. 작년, 재작년부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랑 조금 시차를 두고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는 좀 뒤늦게 좀 반영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 뭐 경기도는 5.26%니까 보통 기준금리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한 2% 정도대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 빅스텝을 했을 땐 전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낮았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월세를 얻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네. 게 있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보다 더 이렇게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유리하다라는 이런 시장의 판단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정말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네. 뭐 그 텀이 뭐 5년, 6년이었다면 지금 뭐 2년? 맞아요. 3년?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네. 흡사 주식 시장하고 비슷하게 맞아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전문가야.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전문가. 전문가예요. 네. 어떡하면 좋아요. 전문가고 이제 관심도 많고 네. 이제 정보가 이제 비대칭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언제 들어가야 되나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7월, 8월에 역전세 일어날 거다. 네. 아니야. 지금 아직 안 왔어. 9월, 10월에 올 것이다. 아니야. 안 왔어. 그러면 언제 와? 내년? 2, 3월 올 거야? 아니야. 지금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역전세 우려 네. 이제 없다고 봐야 되나요? 원래 연초에 역전세랑 이제 부동산 PF가 한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한번 네. 크게 뒤흔들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전세가하고 그럼 지금 현재 역전세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지금 펼쳐질지 한번 예상되는 그 자료를 한번 먼저 보고서 말씀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과천시 지금 18주, 19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천시 전세 가격은 정말 가장 먼저 좀 상승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세종시, 과천시가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가장 많이 빨리 떨어졌다가 또 네, 오르기도 그쵸. 가장 먼저 오른다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요 파란색의 그래프가 가장 밑에 있다가 좀 빠르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하락폭을 줄이고 있을 때가 실은 시장에서는 네. 상승하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과천의 전셋값은 지금 계속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전체 시장도 한번 보면요, 전체 시장도 지금 5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죠. 네. 매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먼저 상승을 하고 매매 가격이 조금 더 하방을 이룬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좀 밀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차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지금 같이 상승하고 같이 있는 올라가고 있어요. 상황이네요. 네, 많이 빠르게 지금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송파, 뭐, 송파. 네, 과천, 네. 분당, 그리고 화성, 그리고 세종. 지금 또 특이점은 지금 대전시가 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승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사를 보거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음. 이 갭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음. 갭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음. 이런 분들도 또 꿈틀꿈틀 되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네. 그분들을 위한 방송인가요 오늘? 이런 방송에서 투자 얘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아 조심조심하면서 그럼 네네.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투자가 갭 투자로 인해서 네. 우리 뭐 전세 사기 혹은 이런 역전세를 통해서 지금 여전히 힘든 분들도 맞아요. 많고요. 지금 이번 하반기에 여전히 역전세가 우려되는 이런 주거 지역도 또 계속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긴 있군요. 네,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역전세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네네 그렇죠. 하지만 지역별로는 역전세가 이미 해소된 지역도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군요. 정확한 한번 판단을 보시면요. 네. 지금 현재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네. 또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년 전 전세 가격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에 대한 비교표를 갖고 좋아요. 왔습니다. 네. 전국 단위는 마이너스 4.7%.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네. 좀 심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2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전세 가격은 낮다. 그래서 네. 역전세는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역적으로 보면 세종시는 여전히 마이너스 19%예요. 굉장히 높네요. 네, 2년 전 가격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마이너스 20% 네. 수준이니까 요거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이 여전히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다. 네. 근데 많이 떨어진 만큼 지금 급격하게 지금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대구도 마이너스 12.4%, 경기 지역도 마이너스 8.9% 지금 2년 전 가격에 비해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갭 투자 얘기가 지금 나오는 지역들은 보면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폭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엔 아직 이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직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역전세가 차별적으로 여전히 좀 문제가 있죠. 특히 왜냐하면 2년 전 가격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시장에 매물로 출회가 돼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문점이 이제 연초부터 제기가 됐었던 네네. 거고요. 그럼 지금 상황은 지금 어떤 거냐가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도 좀 네, 알려주세요. 그렇죠. 네. 일단 한번 전체 시장에 대한 규모를 한번 먼저 보면요. 네. 이게 연초에 한국은행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데 네. 빨간색 표를 보시면요. 금융 차입을 좀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네. 그 돌려주지 못하는 가구거든요. 그래서 네.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20%가 하락됐을 때는 전체 이제 6.4%가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역전세 난 우려 때문에 네. 전세금 반환 대출을 좀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 떨어지면 이제 3.7% 정도가 여전히 좀 돌려주지 못한다. 네. 그러다 보면 대책이 나왔지만 이 대책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면 역전세 때문에 여전히 좀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상실하게 될 이런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보시면요, 향후 전세 보증금 반환 규모예요. 네. 전체 이제 올해 288조 원이 일단 만기가 도래될 예정인데요. 역전세 때문에 돌려줘야 될 차익 부분이 네. 이제 올해 24조 원으로 추산이 됐어요. 24조 네. 원. 근데 지금 이제 뭐 9월이니까 네. 이제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이제 7.7조 원을 지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 이 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이제 추산이 됐는데 이게 연초의 자료다 보니까 이번 분기 7조 원 정도인데 이제 또 대책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일정 부분 이제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 우리가 애당초 우려했었던 이런 역전세가 시장을 흔든다는 이런 예측들은 정부 정책과 어떤 시장 변화에 의해서 약간 우려는 이제
좀 네, 이 지금 수그러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전문가님들 항상 연초에는 역전세 때문에 우리를 네. 너무 불안하게 하더니 나중에 되면은 음. 정부 정책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조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으면서 그런 네. 말씀을 또 안 하시면서 네. 아직 해소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쩔지도 몰라요. 그냥 거짓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이거 좀 네. 고쳐야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또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또 돗자리를 또 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네, 지금 상황은 하여간 역전세가 시장을 좀 흔들기에는 네. 네, 좀 우려는 이제 다 좀 해소되지 않았나. 아 그래도 많이 해소됐다. 네, 많이 해소됐다. 그래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뭐 경착륙할 거다 이거는 아니고 네. 하방으로 가는 것도 아마 이제는 이제 선택지에서 우리가 위험 요소에서 조금 제거해도 되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여전히 역전세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좀 존재하실 겁니다. 맞아요. 네네. 금리도 사실 더 이상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시장이 이제 미국 금리 결정에 대해서 뭐 당연히 동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연준은 여전히 네, 이제 물가 파이터로서 네. 좀 고금리를 상당 수준 좀 유지할 거다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내년에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정말 아닌 거죠. 네, 네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달리 좀 시총이 좀 크고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 선도 지역에서는 거래 주춤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는 있어요. 한참 오르다가 이제 잠깐 멈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제 치열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으니까 매수를 안 하는 거고, 근데 또 매도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 경기에 영향은 없으니까 던지진 않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치열한 그런 바탕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서울의 거래량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뭐 전체 시장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결국에 어떻게 살다 보면 서울 시장은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상승들이 네. 이제 조금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어디로요? 아직 덜 아직 네. 덜 오른 덜 곳으로 오른 지역. 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어쨌든 서울이나 경기는 장기 우상향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다른 견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 감소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어떤 경제 성장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퀘션 혹은 뭐 지금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던 그 30% 네. 아직 그 마이너스 30%요 네. 지역은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밖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정도 가격대면 네, 뭐 그래도? 굉장히 안전 마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 괜찮다라고 저는 봐져요. 왜냐하면 이게 실물 자산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정도는 실물 자산에 반영이 되는 게 네네. 당연한 거거든요. 네네. OECD도 최근에 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놨는데요. 네네. 전 세계 전망치는 좀 낮췄지만 우리나라 전망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높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믿는다면 네. 뭐 실물 자산도 여전히 뭐 GDP 성장률만큼 이렇게 잔잔하게 오르지 않을까. 문제가 되는 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거죠. 너무 네. 높죠. 네, 너무 높죠. 너무 높죠.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거고. 근데 그거를 제외한 전국 아파트 혹은 이제 서울의 뭐 빌라 다세대는 여전히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이 서울의 아파트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단지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몰려서 일어나는 뭐 현상이고 네.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유형을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조금 이제 부탁을 좀 이제 정부에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은 크게 카메라 보고 말씀하세요. 아, 네. 우리나라 정책을 국민은 결정하시는 분들께 입지 좋은 입지 좋은 대단지 아파트를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좀 펴줘가지고 국민이 좀 선호하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져 가는 만큼 네. 주거 유형들도 좀 다변화가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은 데이터다 하면서 지금 데이터로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는 이 데이터의 최강자는 우리 정재원 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 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실제 전세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음. 조금은 볼만한 지역이 있는지 좀 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 그러면 진짜 이제 갭 투자에 관련된 그 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6천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무자본 갭 투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여전히 실수요, 진정한 수요 자체가 지금 이 시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갭 투자율이 과거 낮았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